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권선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권선법에는 집중권과 분포권, 그리고 전절권과 단절권, 그리고 단층권과 이층권, 마지막으로 중권과 파권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집중권과 분포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2극 동기발전기가 있고 전기자 권선이 슬롯이 1번부터 18번까지 슬롯이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슬롯에 보시면 총 18개가 되는데 그럼 극수에 따라 극당 슬롯수 또는 상수에 따라 슬롯수가 나눠지겠죠. 그럼 여기에서 먼저 총 슬롯수를 보겠습니다. 슬롯수는 보시면 1번부터 18번까지 있으니까 18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극수를 볼게요. 극수. 극수는 보통 P라고 쓰죠. N극과 S극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를 볼게요. 동기발전기는 우리가 교류발전기 또는 삼상 교류발전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수는 3개란 얘기예요. 상수는 우리가 M 이렇게 씁니다. 상수는 삼상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매, 극, 매, 상 슬롯수라는 게 있어요. 매, 극, 매, 상 슬롯수. 이거는 Q라고 씁니다. Q. 그러면 매극, 매상당 슬롯수란 얘기죠. 그럼 식으로 써보면 매상, 매극당 총 슬롯수잖아요. 그럼 얘를 써보면 상은 3상, 극은 2개, 총 슬롯수가 18개니까 얘가 3이 돼요. 매극, 매상 슬롯수가 3이 된다. 그럼 얘를 보시게 되면 N극의 극당 슬롯수는 9개가 되죠. 그럼 얘를 상, L1, L2, L3, A, B, C 상으로 보면 한 상당은 3개씩이에요. 보면은 요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상이 하나, 둘, 3개, A상, B상, C상 한 극당 슬롯수가 9개고요. 상은 3개니까 그 상 안에 들어가 있는 슬롯이 하나, 둘, 3개란 얘기예요. 그 3이 하나, 둘, 3개가 아니라 요거예요. 하나, 둘, 셋. 요 Q라고 Q. 얘가 3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집중권과 분포권입니다. 그럼 집중권은 뭐고 분포권은 뭐냐라고 했을 때 얘가 상당 하나, 둘, 3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슬롯을 3개를 그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슬롯이 이렇게 3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 이 슬롯에 권선이 하나 들어갈 수도 있고 이 슬롯에 중에 한 곳에 다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얘를 보게 되면 여기에 권선이 여기에 1개, 여기에 1개, 여기에 1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분포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요 3개를 한 곳에 모아서 여기에 다 집어넣는 것 이것을 집중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동기발전기에서는 뭐를 쓰냐면 이 분포권을 쓴다 이런 얘기예요. 분포권을. 그럼 왜 이 분포권을 쓰느냐? 첫 번째 고조파 제거. 고조파를 제거하여 파형을 개선한다. 이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파형을 개선한다. 즉 파형을
정연파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다. 두 번째, 누설 리액턴스가 감소한다. 볼게요. 여러분들이 자기학을 공부를 하셨으면 인덕턴스 L이라고 하는 것은 코일의 감균 횟수의 제곱에 비례해요. 인덕턴스는 코일의 감균 횟수의 제곱에 비례한다고요. 그럼 누설 리액턴스는 인덕턴스에 비례하잖아요. 2파이 FL이니까. 그럼 잘 보면 얘는 권수가 1, 1, 1이라고 보면 얘는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하니까 3 나오고요. 얘는 3개가 있잖아요. 그럼 3의 제곱하면 9가 돼요. 얘가 훨씬 더 크죠. 분포권은 얘가 작아지게 된다고요. 누설 리액턴스가 작다. 세 번째, 보게 되면 권선에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하죠. 그럼 방열 하는데 당연히 모아져 있는 애들보다 나누어져 있는 애들의 열이 발산이 좋겠죠. 그래서 열 발산이 용이하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다 장점이잖아요. 구조파를 제거해서 파형을 계산한다. 누설 리액턴스가 감소한다. 열 발산이 좋다. 네 번째로는 얘는 단점이에요. 유기기전력이 감소. 즉 집중권에 비해 유기기전력 전압이 유기기전력이죠. Kd배만큼 감소한다. 여기에서 이 KD라고 하는 것을 분포권 계수라고 해요. 분포권 계수. 나쁜 거는 뭐예요? 집중권에 비해 유기전력이 Kd배만큼 감소한다라는 게 나쁜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고조파를 제거해서 파형이 계산된다. 그러면 고조파를 어떻게 제거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집중권, 분포권 계수를 알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더라. 분포권 계수에 대해서 보면 분포권 계수 KD라고 하는 것은 집중권에서의 유기되는 유기기전력에 대한 분포권에서 유기되는 유기기전력의 비율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으로 적어보게 되면 집중권에서 발생한 유기기전력에 대한 분포권에서의 유기기전력의 비를 분포권 계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이 분포권 계수 KD라고 하는 공식을 먼저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도 과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유도 과정을 봐주시고 결국에는 이 분포권 계수를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KD는 자 사인 2 n분의 파이 똑같이 위에도 사인 2 n분의 파이 여기서 m이라고 하는 건 상수죠. 그리고 분모에 여기에 q 매극 매상슬로스를 곱해 주시고 여기도 q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암기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암기하셨다라는 가정하에 이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천천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분포권 계수라고 하는 것은 집중권에 대한 유기기전력의 분포권 계수의 분포권의 유도기전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와 얘를 보게 되면 집중권 같은 경우에는 유기기전력이 집중권은 요 세 개의 하나, 둘, 세 개의 유기기전력의 크기가 똑같고 위상도 똑같죠. 왜냐하면 같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요 세 개에 대해서 얘를 벡터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하나는 E1, 또 하나는 E2, 또 하나는 E3 이렇게 우리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Q 값이 하나, 둘, 세 개이기 때문에 얘는 3, 2 하나의 크기를 2, 2, 2라고 해보면
크기도 같고 위상도 같기 때문에. 그럼 얘를 다시 쓰게 되면 이 3이라고 하는 건 매극 매상수 때문에 3이 되는 거잖아요. Q, E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분포권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포권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의 자, 요 가운데 있는 애는 요거의 벡터와 같겠죠. 이렇게. 얘가 E2가 됩니다. 근데 얘는 그 전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그 전만큼. 알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알파각이라고 볼게요. 자, 그림을 넘어가서 여기 보시게 되면 총 9개가 있는데 얘 슬롯 하나당 각을 알파라고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알파라고 하는 각은 어떻게 나오느냐 보면 n극 요 하나는 이쪽은 다 180이잖아요. 그럼 파이죠, 파이. 파이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로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9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상 하나, 둘, 셋 곱하기 매극 매상수인 3이 되는 거죠. 얘는 m 큐분의 파이라고 쓸 수 있다고요. 뭐를? 알파라고 하는 것을. 이 슬롯과 슬롯 간에 이루는 각을 알파라고 하는데 그 값을 m 큐분의 파이라고 쓸 수 있다고요. 그럼 얘를 보면 얘가 이만큼 꺾여 있다 이거예요. 알파각만큼. 그럼 얘도 E3도 이만큼 꺾여 있을 거라고요. E3, E1 알파각만큼. 그것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다고요. 얘네들이 알파각만큼 꺾여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E1 더하기 E2 더하기 E3는 E1에서부터 E3까지 이러한 벡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분포권 개수라고 하는 것은 집중권 요것 분의 그러니까 집중권의 유기기전력 요것 분의 분포권의 유기기전력 요걸 하면 돼요. 그럼 얘 2를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요 2를 구하는 데 있어서 여기가 알파면 얘가 하나, 둘, 세 개. 얘는 3알파예요. 근데 3은 뭐라고요? Q 알파라고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2라고 하는 것은 이를 반으로 이렇게 나눠볼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사인이에요. 사인. 요 길이가 사인. 요거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제가 편의상 x라고 써볼게요. 여기의 길이는 x 사인 여기서부터 여기가 q알파니까 요 반은 2분의 q알파가 돼요. 그럼 여기의 길이는 2분의 1 아니, 여기의 길이는 다시 사인이니까 x에 사인 2분의 q알파가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근데 얘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두 개 있단 말이에요. 2를 곱하면 얘가 알고자 하는 2가 돼요. 그러니까 분포권의 유기기전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만 구하면 돼요, 우리가? x만 구하면 돼요. x만 구하면 되는데 요 x를 구하기 위해서 요 삼각형을 빼볼게요. 이렇게. 요 삼각형을 빼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를 2, 뭐 E1, E2, E3의 크기 2가 되고 여기가 알파가 돼요. 그럼 얘를 이렇게 나누게 되면 여기는 2분의 알파가 되겠네요. 그 x의 길이가 여기 x예요. 여기가 x고 그럼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는 2분의 1, 2가 돼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사인 2분의 알파는 x분의 2분의 1, 2가 돼요.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것은 x잖아요. 그럼 얘를 x에 관한 식으로 써보면 사인 2분의 알파분의 2분의 1, 2가 돼요. 그러면 요 값을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됩니다. 대입을 해서 식을 정리를 해보면 2에 x라는 값 사인 2분의 알파 2분의 1 2 x 넣었죠? 사인 2분의 q 알파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2 약분되고요. 근데 우리가 알파라고 하는 값이 얼마였죠? 알파라고 하는 값이 m q분의 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알파라고 하는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자 이거죠. 대입을 해보면 2는 여기다 알파에다가 mq 파이를 넣는다는 얘기네요. 사인 2m q분의 파이.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파에다가 이 값을 넣으면 사인 2m q분의 q 파이가 돼요. 약분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 2 남았으니까 얘가 2 이렇게 돼요. 그럼 얘가 뭐예요? 분포권에서 유기기전력. 을 뭘로? 집중권의 유기기전력 QE. 이걸로 나누면 얘가 분포권 계수 KD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여기 보니까 E가 없어지게 되고 Q는 분모에 곱하면 되겠다. 그죠? KD는 따라서 KD는 이거 Q 사인 2m Q분의 파이가 되고요. 위에 거는 사인 2m분의 파이다라고 하는 식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이게 분포권 계수가 돼요. 그러면 이 분포권으로 하게 되면 고조파를 어떻게 제거하느냐라고 했을 때 n차 고조파에 대한 KDN, n차 고조파에 대한 분포권 계수는 여기가 n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Q 사인 2mQ에 여기가 n파이가 됩니다. 사인 2m분의 n파이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값을 0으로 만드는 n을 만들면 그럼 이의 유기기전력이 분포권에서는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즉 이 분포권 계수를 0으로 만들어서 n차 고조파에 대한 0으로 만들어서 고조파를 제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분포권 계수 식을 암기하는 것과 이 분포권을 왜 쓰는지에 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전절권과 단절권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전절권과 단절권. 그럼 전절권은 뭐고 단절권은 뭐냐? 이거부터 알아야 되겠다. 보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에 N극이 있고 여기에 S극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권선이 여기에 들어가면 전선은 어디로 나와야 됩니까? 여기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1번에서 들어가서 10번으로 나오는 거. 즉 N극 쪽에서 들어가서 S극으로 나오는 게 전절권입니다. 그럼 얘를 그려보면 얘가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쪼개서 펼쳐서 그려보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번호를 적어볼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돼야 되겠다. 그죠? 이게 10개라는 게 아니라 1번에서 들어가면 그 다음, 그러니까 1번에서 들어가면 사실은 1번부터 9번 다시 1 다시 이게 되는 거죠. 사실은. 1번에서 들어가서 1 다시로 나오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를 10번이라고 적은 거죠.
그럼 여기에서 들어가면 여기로 나오는 게 전, 절, 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n극이 있는 거고 요 10번 밑에가 s극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n극과 s극 간의 거리를 얘를 극간격이라고 해요. 극간격. 그럼 극간격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9개잖아요. 9개. 극수 분의 총 슬로수가 돼요. 그래서 얘가 2분의 18에서 극간격이 9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n극에서 들어가서 s극으로 나온 이것을 전절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단절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n극 1번에서 들어가서 요 10번보다 그 전에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 8번에서 나왔다라고 보자 이거예요. 1번에서 들어가서 요 8번에서 나왔다. 권선이. 그럼 얘는 1번에서 들어가서 요 8번에서 나왔다 이거잖아요. 권선이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나왔다. 즉, 이 극보다 극간격보다 그 짧은 더 먼저 나오는 것을 얘를 단절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절권. 그러면 얘부터 얘까지를 자 n극에서 s극의 사이를 뭐라고 했어요? 극간격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얘는 코일 간격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때 n극에서 s극은 각도가 몇 도예요? 전기적인 각도는 항상 180도예요. 파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베타 파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은 베타 파이가 돼. 그럼 베타는 요 코일 간격 베타라고 하는 것은 극간격분의 코일 간격이 됩니다. 코일 간격. 이렇게. 그럼 얘 계산해 볼까요? 극간격은 9가 되겠죠. 9. 코일 간격은 1번에서 들어가서 8번으로 나왔으니까 여기가 8-1이 되는 거예요. 1번에서 들어가서 8번으로 나왔으니까. 그럼 얘는 9분의 7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얘 단절권을 왜 쓰느냐? 단절권을 쓰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돼요. 첫 번째, 분포권의 첫 번째 목적이 뭐였죠? 고조파 제거, 파형 개선. 이 단절권도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이유는 고조파 제거 하여 파형을 개선할 수 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여기에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1번에서 들어가서 10번으로 나오는 권선의 양이랑 1번에서 들어가서 8번에서 나오는 권선의 양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단절권이 더 조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동량이 감소한다. 동량이 감소한다. 그럼 구리가 적게 들어가면 기계가 작아지겠죠. 기계가 소형할 수 있다. 기계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 감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단점이에요. 전절권에 비해서 단절권은 유기기전력이 단절권 개수만큼 작아지게 돼요. 전절권에 비해
K, P 배만큼 유기기전력이 감소한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암기를 하셔라. 그러면 또 나오게 되겠네요. 단절권 계수.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단절권 계수. 단절권 계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전절권의 유기기전력에 대한 단절권의 유기기전력이 되겠죠. 이 공식을 외우라고요. 그 값이 얼마냐? 사인 2분의 베타 파이입니다. 단절권 계수 KP는 사인 2분의 베타 파이입니다. 그러면 이 값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공식 자체를 여러분들 암기하시고 필요에 의해서 유도 과정이 필요한 경우만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전절권을 볼게요. 권선이 여기에서 들어가서 여기로 나오면 이때 전압이 가장 크겠죠. 자, 그럼 얘는 그림으로 그려보면 N극에서 들어가서 S극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랬을 때 여기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여기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여기 바로 N극에서 들어가서 바로 S극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얘의 크기와 얘의 크기, 위상은 같을 거고 방향이 반대가 될 거예요. 방향만 반대가 된다고. 그럼 여기에서 유기되는 유기기전력을 제가 편의상 E1이라고 하고 여기서 유기되는 유기기전력을 편의상 E2라고 해볼게요.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예요. 그럼 두 개 간의 양단의 전 여기가 1V, 여기 1V면 유기기전력은 2V가 돼요. 그럼 얘를 벡터로 그리면 이렇게 E1, 이렇게 E2 이렇게 그릴 수 있다고요. 여기를 E1, E2라고 하면 벡터로 그리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 간의 전압은 2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전절권이에요. 단절권은 여기에서 들어가서 코일이 그 전에 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벡터가 어떻게 되겠어요? E1는 똑같으니까 얘가 E1 되고 E2-라고 하는 것이 베타만큼 꺾인다고요. 이렇게 여기서 요 베타만큼 꺾이게 되는데 베타 파이가죠. 명확히 얘기하면 베타 파이배만큼 꺾여요. 이렇게 요게 E2-.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단절권에 의한 전압은 요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단절권 계수 KP라고 하는 것은 요것분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분의 요거의 길이잖아요. 요거 길이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얘를 반으로 이렇게 나눠봐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베타파이면 여기는 2분의 베타파이예요. 그러면 여기의 길이는 2 곱하기 사인 2분의 베타파이예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가 2완이잖아요. 2완 그죠? 사인 2완 사인 2분의 베타파이가 된다고요. 얘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두 개가 있다고요. 2가 된다고요. 그럼 얘는 2에 2완의 크기나 2나 같으니까 2에 사인 2분의 베타파이가 돼요. 그럼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약분이 돼요. 결국에 단절권 계수는 KP는 사인 2분의 베타 파이가 돼요. 그러면
이 단절권을 사용하게 되면 고조파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고조파를 어떻게 제거하느냐? N차 고조파에 대한 단절권 개수 K, Pn은 N대가 돼요. 사인 2분의 베타 N 파이가 돼요. 그럼 얘를 0으로 만들면 이 해당하는 N차 고조파가 제거될 수 있기 때문에 고조파를 제거, 파형을 개선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단절권 개수를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단절권을 사용하는 이유, 이것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단층권과 이층권입니다. 뭐 단층권과 이층권은 슬롯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슬롯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단층권이라고 하는 것은 슬롯에 권선이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단층권 얘기를 하고요. 이층권은 슬롯에 권선이 2층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이층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중권이라는 게 있고 파권이라는 게 있고 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종류가 있다. 그때 여러분들이 파권과 중권은 직류 발전기, 직류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중권 같은 경우가 동기 발전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그렇죠? 가장 많이 사용된다. 알아두시고 파권 같은 경우에는 극수가 많은 경우, 극수가 많은 경우에 사용이 된다. 쇄권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유럽에서 일부 유럽에서 사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얘는 단층권을 사용합니다. 쇄권이면서 단층권을 사용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권선법에서는 중권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라는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